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현대사 11번째 시간으로 항일 의병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항일 의병운동은 말 그대로 일본의 침략에 저항해서 일으킨 의병운동을 말합니다. 이들은 의병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정부에 소속된 정규 군이 아니었고 일제히 침략이 심해짐에 따라서 그에 저항해서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병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시기는 의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대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의미의병부터 보겠습니다. 의미의병은 1895년에 일어났는데 이 해에는 왕비 민씨가 일본에 살해되는 을미사변에 이어서 사람들의 머리를 강제로 깎는 을미개혁의 단발령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성리학적 유교 질서와 대의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유생들의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유인석, 이소홍 등 유생들이 각 지방에서 의병을 조직해서 일본에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신분제적 질서가 남아있는 터라서 유생들이 의병장을 맡는 경우가 많았고 봉기 목적은 주로 성리학적 질서 수호가 목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동학 세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의병은 고종이 아간파천을 단행하고 난 뒤에 단발령을 철회하고 의병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리면서 대부분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성리학적 세계관 속에 있었던 당시 의병들은 아직까지 왕의 명령에 따라 행동 지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일부 의병은 활빈당을 조직해서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의병운동이 다시 일어난 것은 의미의병으로부터 10년 뒤인 을사의병 때부터입니다. 이때 의병들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때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강제로 빼앗기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시기였습니다. 즉, 외교권을 빼앗기고 통감부가 설치되어서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의병들이 이에 저항해서 봉기한 것입니다. 이때 의병의 특징으로는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하기도 했다는 점인데요. 그 의병장은 바로 신돌석입니다. 그는 울진, 평해 등에서 활약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 또 다른 의병장으로는 유생 출신인 최익현도 들 수 있습니다. 최익현은 1870년대부터 외양 일체론을 주장하면서 개항을 반대했던 인물로 그는 전라도에서 의병을 조직해서 세력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병에 대항해서 관군이 출동하자 그는 정부군에 맞서 싸울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무기를 버리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일본 스시마 섬에서 유배되어서 단식 투쟁을 벌이다가 순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익현의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항일을 주장하면서 의병을 일으켰지만 관군이 출동하자 곧바로 저항을 포기했던 점은 여전히 그들이 최우선적으로 여긴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정신을 과연 오늘날 사회에서도 본받아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의사의병 때 있었던 의병들의 활동은 1907년 정미의병 때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이때는 고종의 강제퇴위와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이 있었던 해로 일본에 의해 당시 해산된 군인들이 크게 분노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의병에 합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미의병 때는 관군의 합류로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들은 각 외교 공간에다가 자신들을 정식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력이 확장된 의병들은 13도 창의군을 편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개시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을 한반도에서 몰아낼 것을 목표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전을 며칠 앞두고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을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일본의 우수한 무기와 전투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일제는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을 개시합니다. 이를 통해 일제는 의병 세력을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 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남아있는 의병은 만주, 연해주로 이동해서 국권 강탈 후에는
독립군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의병 활동이라고 해도 당시 일본군을 이기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에도 끝까지 투쟁하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민족의 저항 정신을 보여준 것은 이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소규모나 개인 자격으로 항인 의거 활동을 벌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산도나 나철, 5.25 등은 각각 오적 암살단을 조직해서 을사오적 처단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08년에는 전명훈과 장인환이 미국에서 친일 연설을 벌이고 있던 스티븐스를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두 사람은 동시에 스티븐스에게 저격을 했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들의 노력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는 교민단체가 통합되어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연해주에서는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을사늑약의 원흉이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은 을사오적 중에서도 대표 인물이었던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항일 의병 활동과 각종 의사와 열사들의 각종 의거 활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일제의 감시가 갈수록 삼엄해지는 당시 상황에서 국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활동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일제와 타협하는 삶을 버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항해서 민족 정신을 고취시킨 점은 이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해야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의병 활동에 대해서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애국 계몽운동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